그나마 이준석 질문 보수 매체 채널A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강인선 대변인이 지목을 했잖아요. 네, 기자들 지목을 했습니다. 강인선 대변인 제가 조선일보 출신이니까 얌전한 질문을 할 사람들 날카롭지 않은 기자들만 저는 지목했다고 봅니다. 아, 그렇게 예, 문재인 대통령 직접 지목하겠어요. 맞아요. 문재인 근데 대통령. 그나마 채널A가 이준석 대표 물어봤어요. 네. 여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황당하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직접 문자까지 보내서 그리고 이준석을 눈의 가시로 여기고 싫어한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 네. 대선 앞두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봉합해서 간 거 아닙니까? 2030 남성들 표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대선 앞두고 막 분란 일으키는 것도 곤란하니까 다 아는 사실인데 저는 민생 경제에 전념하니라고 민생 안전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 이거 얼마나 박지원 기자님 네. 이건 진짜 언론인과 이 패널 관계를 떠나서요. 그 전 국민이 다 아는 그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바쁜 분이 정말 민생 경제 국민 삶 안정에 그렇게 바쁜 분이라면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쓸 일도 없을 거고 내부 총질했다는 그러니까 이준석을 내부 총질로 규정했다는 이준석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고 무슨 말 하고 다니고 지가 다 파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제어한 단어인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로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권성동과 그 위에 권성동이가 자신 있으면 다 공개해봐라 그랬어요. 윤석열이랑 메시지. 기자들이 그것도 한번 물어보면 되죠. 둘이 그 주고받은 메시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다 공개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뭐 관심도 없다니까 몰랐다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메시지 뭐가 있었겠습니까? 권성동이 여차저차해서 이준석 날라갔습니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저는 먼저 물어봤다고 봅니다. 이준석이 날라갑니까? 예, 날라갑니다. 예, 이번에 날렸습니다. 이제 보니까 날린 이후에 내부 총질하는 대표가 없어지니 우리 당도 잘하고 있네요. 좋아졌네. 이 대화의 맥락이라는 거 있잖아요. 맥락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볼 수가 당연히 그렇죠. 갑자기 권성동이 느닷없이 100일 만에 그 위에 이제 대화가 있는 걸로 보이니까 대화가 사실은. 없이 그냥 100일 만에 한 말 안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갑자기 내부 총질하는 대표가 없어져서 우리 당도 좋아졌어요. 갑자기 보냈겠어요. 둘이 끊임없는 비밀 대화를 나눈 거죠. 그거를 이제 공개를 그러니까 하든지 했어야 된다. 이준석 당장 질문 있을 때 이준석 대표 또는 권성동이 무슨 말 했는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 공개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 도어 스태핑에서는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내부 총재하는 당 대표 이 표현을 써가면서 우리 당도 잘하고 있다 응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한 말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500만 명한테 1000만 원 주겠다고 한 1호 공약도 새빨간 거짓말이 됐잖아요. 지금 엄청난 탈락자가 있잖아요. 이번에 또 하나 거짓말. 그러니까 도스트팽에서도 거짓말한 거죠. 당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자기는 뭐 국정에만 신경 쓰는 거죠. 근데 그 문자로 다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자들 물어보니까 답도 안 하고 쌩까고 도망갔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대답 안 하고. 오늘 그나마 오늘 질문 중에 그나마 의미 있는 거의 유일한 질문이었다고 봐요. 질문을 하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니 이준석 대표가 주말에 기자회견 했는데 거기서 뭐 이 XX 저 XX 욕설을 섞어가면서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거 사실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독대를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부인합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래도 물어봐라도 그 기자는 물어라도 본 거예요. 이준석 대표 이슈에 대해서. 이준석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하면서 대놓고 그 특유의 그런 거 있잖아요. 온갖 잘못과 문제점이 드러나도 단 하나도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는 그 특유의 오늘도 사과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국민 사과 메시지 이런 건 없었어요. 전혀 없죠. 사과 반성이 없다니 그냥 너무 하나만 안 한 말 있잖아요. 조심, 뭐 민심, 겸허히. 국민의 숨소리도 뭐 놓치지 않겠다. 국민. 분골쇄신하겠다. 숨소리도 놓치지 않겠다는 사람이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주가 폭락, 코인 폭락, 공공요금 급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 하나의 대책이 없고 오히려 잘했다잖아요. 재벌 대기업들을 위해서 세제 개편했다잖아요. 국가 경제 강화를 위해서. 아니 법인세 인하가 지금 뭐가 급합니까? 최고 세율에 봐야 25%고 최고 세율 25% 내는 법인이 80여 개밖에 안 되는데
영업이익이 3천억이 넘는 기업들인데 영업이익이 3천억이 넘는다는 뭔 그건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는 거잖아요. 영업 매출이 3천억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3천억이 넘어야 법인세를 내는 거거든요. 네. 25%를 그것도 온갖 세액공제 다 해주고 소득공제 해줘가지고 실질세율은 15, 17, 18밖에 안 될 텐데 네. 그거에 또 성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서민 중산층들은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단 하나의 고물가 대책, 고금리 대책, 고유가 대책이 제대로 나온 적이 없는데.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노조 관련해서 얘기도 있었는데 이 노조 투쟁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적용하겠다. 계속 이제 원칙을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뭐 원인을 분석해서 대안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자세, 태도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시면 노조를 향한 이런 모습들? 그 기자의 질문도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노사가 중요할 텐데 네. 대우조선해양에 특공대를 투입하려고 했던데 이상민이가 지시했다던데 사실입니까? 그렇게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은 우려가 있으니 뭐 이런 질문이 아니라 네. 마치 노조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노조, 뭐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노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뉘앙스로 질문했어요. 네.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질문한 기자들 보시면 여러분 52분 기자회견도 매우 짧죠. 이 100일 동안 이야기할 게 얼마나 많은데 20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인 자신의 연설을 얘기를 했어요. 네. 질의응답은 실제로는 30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 빼면 30분도 안 되는 거죠. 총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지목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인사하고. 그렇네요. 뭐 기자들 무슨 취임 100일을 축하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지금 뭐 축하할 상황입니까? 우리 국민들 지지율이 20%고 기자들 속에서도 기자사에서도 지지율이 10%인데 뭔 그런 불필요한 그런 걸 뭐라 하죠? 허례의식 같은 것을 미사여구를 하고 붙이고. 미사여구 붙이고 그리고 정작 물어볼 건 물어보면 그러니까 한국 기자가 기레기 소리를 듣는 겁니다. 네. 엊그저께인가 KBS 그 기자협회보에 KBS 김원장 기자가 우리는 왜 기레기가 되었는가라는 통렬한 글을 썼어요. 그래요. 맨 정권이나 자본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고 네. 어떤 남의 고통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외면하면서 오히려 그 고통을 즐기는 관음증 또는 혐오 또는 불신을 부추기는 그런 걸 오히려 장난삼아서 계속 기사 쓰는 거 있잖아요. 그 클릭수 늘리려고 재미삼아서 그런 기사만 쓰니 우리는 기레기로 전락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작 물어볼 건 묻지도 못하고 따질 건 따지도 못하는 기자가 되었다. 아니 통렬한 반성이 있어요. 이건 애청자 여러분 한번 김원장 기자 글 쓰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왜 기레기가 되어버렸나. 네. 기자가 직접 쓴 거예요. 시민들이 비판한 게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아무튼 질문도 오늘 전부 다 질문이 밋밋하고 보수 매체 중심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강인선 대변인이 이제 지목을 하는데 기자들 손을 다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목받은 기자들을 쭉 보면 사실 진보 매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매체 기자들은 선택을 하지 못했단 말이죠. 하나도 없어요. 한겨레도 없었죠. 경향도 없죠. 오마이도 없었죠. 프레시안도 없었죠. 민중의 소리도 없었죠. 그나마 입 바른 소리 좀 하는 그 CBS 노컷뉴스도 없었죠. 그다음에 공영방송은 어쨌든 KBS, MBC가 비판 좀 많이 했잖아요. SBS 그리고 딱 기자가 SBS 그래서? 시키고 그다음에 경제 매체 시키고 그다음에 일본 외신 매체, 미국 외신 매체 하나씩 시키고 이제 마치 일본, 미국 신경 쓰는 것처럼 그거 끝이에요. 다른 나라 외신은 또 받지도 않았어요. 미국하고 일본만 맞았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데서도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윤 대통령이 직접 선택을 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했으면 오히려 더 이제 공정성 좀 맞습니다. 많았겠다 생각이 드는데. 강인선 맡겼을 때부터 네. 대본 없다고 뻥은 쳤지만 강인선 머릿속에 누구를 지목해야겠다. 평소에 가장 우리 윤석열 정권에 윤석열이 말했잖아요. 기자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렇죠. 기자가 왜 스태핑에서? 기자가 정권에 왜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 기자는 여러분 정권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권을 비판하고 겸재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와치독이라고 하죠. 예, 잘하는 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써서 그걸로 정부의 정책이 자연스럽게 국민들에 전달되게 하는 것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말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힘내세요라고 외친 기자가 화이팅! 대통령 화이팅이라고 외치는 황당한 기자가 있었고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하면서 기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건 그거잖아요. 우리가 나쁜 짓 하더라도 비호해달라는 거잖아요. 비판하더라도 살살 해달라는 것이고 그것은 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너무나 희화화시키는 거고 언론을 권력의 부속품 정도로
현장에서도 항의했어야 되고요. 네.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성명을 내야 될 내용입니다. 왜 무슨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까? 국정을 똑바로 하시면 네. 저희들이 비판하는 기사가 줄어들 겁니다라고 성명을 냈어야죠. 근데 오늘 그 제 2탄입니다. 네. 막 앞에 미사역으로 무슨 100일을 축하한다는 말이 자꾸 나오고 예리한 질문 하나도 없고 네. 전부 밋밋하고 진짜 물어봐야 될 거 묻지도 않고 예. 아니 어떻게 김건희가 안 나오냐고요. 질문에 어떻게 이번 물난리 사태에 대한 언급이 없냐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예.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사실 예. 거의 뭐 나오지 않았다. 질문에서 어떻게 없었다. 물가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따지는 질문이 없냐고요. 네. 아, 안진걸 소장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저는 다 물어. 그다음에 혼자 질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인이 했을 것 같아요. 자아자찬으로 네. 뭐 서해 피격 사건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했거든요. 예, 다 예, 바로 잡겠다고. 그럼 기자들이 즉석에서라도 아니 그건 지금 국민 여론사에도 정권 망신주기, 전 정권 망신주기,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그다음에 남북 관계 여러 가지, 그다음에 지금 국정 우선순위에서도 밀려 있는데 그걸 왜 오늘 또 강조하느냐, 예를 드느냐. 그건 그렇게 오히려 얘기를, 말로는 네. 저기 문재인 정부를 이념에 경도됐다고 해놓고 본인이 오히려 더 전 정권 죽이기 또는 북한과의 대결 탈냉전이 아니라 오히려 냉전을 회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어떻게 광복절에 그것도 물어봤어요. 아니 네. 광복절에 어떻게 민족 자주나 해방이나 이런 언급은 없고 자유 33번. 자유만 35번 외치냐? 네. 어떻게 광복이 자유를 위한 거였냐? 민족 해방을 위한 거, 민족 자유를 위한 거, 독립을 위한 거지. 네. 자유는 많은 민주주의 하나의 개념에 불과한 건데 특히 윤석열이 많은 자유민주주의 자유는 냉전 시기에 사회주의권, 공산주의권 무조건 대결하던 자유라고요. 네. 맥락을 보면 그다음에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자유 이재명 의원도 잘 이야기했지만 시장에 모든 걸 맡겨놓자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에 항상 따르는 게 규제 혁파가 나옵니다. 작은 정부가 나옵니다. 광복절 때도 나왔잖아. 오늘 또 나왔어요. 네. 그럼 물어봐야죠. 아니 광복절 때 어떻게 일본의 과거사의 문제, 종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대기가 없었죠. 그다음에 일본이 그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저질렀던 끔찍한 전쟁 범죄에 대한 인정과 사과 문제가 안 나오냐, 지적이 없냐 물어봐야죠. 그래서 그다음에 예. 그리고 뭐 일제 시대를 일본 제국주의의 엄청난 학살의 시대, 포괄 시대, 착취 시대라고 규정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정치적 지배의 시대였다. 아. 정치적 지배라면 뭐 같다는 느낌이 박 기자님. 그냥 정치적 지배. 정치적 지배. 뭐 그냥 어. 좀 암울한 시절? 음. 뭐 그런 거? 이명박 박정희 독재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의 뭐 그런 어떤 느낌? 정책 지배 시절 이런 느낌이잖아요.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조선총독 관절을 복원한다는 그런 미친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네. 일본 제국주의 시절을 지금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 차마 식민지가 근대화되고 축복이었단 말을 안 하고 문창극이처럼 그런 말까지 못하지만 예. 정책 지배라는 정도로 아주 전혀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근데 자꾸 그 과거에 매달리는 게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과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고 이웃이라잖아요. 미래 얘기라고 미래 미래로 친구고. 가면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네, 그리고 얘기하던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협력해야 될 이웃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요. 결국 여기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협력의 이웃이란 말은 결국 중국과 소련하고 북한하고 대결할 때 한미일 군사동맹하고 오로지 일본에 매달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일본하고 그렇게 친구해달라는 거잖아요. 읽힐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었다. 광복절 날 네. 친일 민족 배신 굴종선을 한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도 이렇게까지 이야기 못했어요. 광복절이니까 예, 사실. 광복절에는 다 경축식. 그래도 일본의 네. 과거사에 대한 지적은 의례적이라도 합니다. 레토릭이라도 하고 그 문제가 되면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이런 DJ 김대중 오부지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당연히 그거죠. 네.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과거사 반성,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전제하에 그럼 우리가 사과를 받으면 오케이 네. 그 정도 사과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 미래로 갑시다. 이건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피해자고 우리가 사과를 받고 저쪽 이제 가해자 일본에서 사죄하고 성찰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미래로 가자. 광복절이 그랬고요. 이해가 안 가장 되죠. 최악의 네. 거의 저는 퇴진 사유가 하나 심각하게 추가됐다고 봤습니다. 아니 광복절 날 일본의 과거사나 일본의 전쟁 범죄,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의 그 끔찍했던
과거사 범죄를 언급 안 하고 네. 그냥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이웃이요 동맹인 것처럼 이야기해버렸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네. 일본이 이웃이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알아요. 근데 이웃인데 나쁜 이웃이야.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 다 죽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착취하고 지금도 내 친척들이 그때 고통받아 내 친구들이. 근데 잘못한 거 없다 그러고 또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전쟁했다 그러고 그래서 소송했더니 돈 못 주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져놓고도. 오늘 질문 아주 밋밋한 질문인데 거기서 또 윤석열이 그럽니다. 네, 그런 취지 일본의 얘기를 과거사를 했어요. 지적 안 하고 네. 강제징용 문제라는 것도 법원 판단이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맞지만 그것을 원만하게 뭐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실제로 거다, 그 이렇게 집행하면 얘기하더라고요. 뭐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네. 원만하게. 네,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 그 말은 이런 이거잖아요. 결국 한국에 진출했는 일본 그 전범 기업들, 네, 사상 우리 한국 공결. 국민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착취했다고 월급도 안 줬던 놈들, 네, 그 지금 손해배상 이자를 안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주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방침에 협조하겠다는 거예요.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의 입장이 동조해준 말입니다. 온반하고 아. 합리의 얘기 뭡니까? 그걸 안 하고 예, 대충 넘어가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약간의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1호금조라는 말 있잖아요. 1호금조. 네. 1호금조를 얼마씩 내. 그래서 강제징용 당사자 육아할 때 조금씩 줘. 음, 소액. 네, 그로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